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부인을 투기하여 죽이려고 한 저주 어린 첩의 비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조선 제15대 국왕 광해군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다. 이조참판 유몽인의 부인 신씨가 무단히 아파서 병으로 눕게 되었다. 여러 가지로 약을 써보았으나 별로 효험을 못 보았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집에 귀신이 붙어 요사한 짓을 하는 것 같았다. 여종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가 하면 등을 후려치기도 하고 음식에 오물을 묻히거나 기물을 부수기도 했는데 쫓아낼 수가 없었다. 때는 겨울철이라 매미가 있을 리 없었는데 집의 벽 사이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유참판네 식구들은 귀신의 짓이라 생각하고 매우 염려하였다. 식구들이 여러모로 궁리하던 끝에 무당에게 물어보자고 하여 아들 유약이 유공에 진언하였다. 어머니의 병환에 약도 신통한 효험이 없는 것 같으니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떠하올지요. 그 말에 유몽이는 달갑지 않게 반문하였다. 사람과 귀신은 서로 다니는 길이 다른 법인데 귀신이 어찌 감히 요사스러운 짓을 한단 말이냐? 그래, 어느 무당에게 물어볼 거냐? 복동이란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만 복동은 대궐에도 드나드는 무당이라고는 하더라. 하지만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다니 이보다 더 흉한 일은 없다. 나는 어려서부터 무당이니 판순이 하는 것들이 하는 말은 아예 믿지 않는 터다. 그러니 그런 말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유몽인이 화를 내자 식구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복동이란 당시 장안의 이름이 높은 무당이었다. 또한 복동은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 두 개를 모두 가진 반음양이란 소문이 자자하기도 한 터였다. 신씨의 병이 쉽게 차도를 보이지 않자 식구들은 유몽인 몰래 복동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보았다. 부인이 누워 계신 방 밖에 장독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장독대 밑에 필시 기괴한 것이 있을 것이요. 그것들이 도섭을 부려 부인의 병환이 차도가 없는 것이요. 그렇습니까? 복동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자 장독 밑을 파보았는데 땅을 파기 시작하자 갖가지 기괴한 물건들이 나타났다. 어머나, 저것은 사람의 손가락뼈가 아니냐? 흉측하기도 해라. 이건 또 지프로 만든 저주인형이로군.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그러자 유몽인도 복동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이런 흉한 일이 있는 것을 복동이 알아내었으니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는지도 복동은 알 수 있으리라. 다시 한번 가보아라. 이번에는 유몽인이 자진하여 하인을 복동에게로 보내었다. 부인 신씨를 죽이고자 이러한 비방을 쓴 범인을 잡아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하인은 단단히 포장한 꾸러미를 들고 가서는 복동에게 주었다. 하인이 들고 간 꾸러미 속에는 모든 유몽인 집안 사람의 생년월일과 성이 적혀 있었다. 유몽인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남녀 비복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적었으니 그 중에서 범인을 골라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당 복동은 글자를 배운 적이 없는지라 글씨를 몰랐다. 가만히 있어요. 내가 신령님에게 물어볼게. 복동은 차려놓은 제단 앞에서 주문을 외며 서성거리더니 문득 종이에 두어자 글씨를 쓰서는 굳게 봉하더니 하인에게 내주었다. 하인은 이것을 받아서 유몽인에게 전하였다. 이 속에 범인의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인가? 유몽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을 뜯었다. 종이에는 에게, 애옥이란 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에게란 유몽인이 가장 귀엽게 여기고 사랑하는 어린 첩의 이름이었다.
생년월일과 성만을 적어 보냈는데 복동이 에게란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꼬? 유몽인이 첩 에게를 불러서 족쳤다. 그러나 에게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었다. 그건 그렇고 애옥이란 누굴까?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옆에 있던 아들 유약이 말하였다. 중금이란 하인의 아내가 전라도 남원의 관기였다가 도망쳐온 자라고 하였사온데 그 이름이 애옥이라고 하던성 싶습니다. 그래. 그럼 그 중금이란 녀석을 당장 잡아오너라. 중금이란 하인을 잡아다가 유몽인이 족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금이란 하인은 순순히 대답하였다. 집안 하인들 사이에 말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 다름이 아니었고 여편네인 애옥이 수상한 짓을 한다고들 하였습니다. 그 복동이란 무당이 귀신같이 이 일을 다 알고 있다니 실로 놀라운 노릇입니다. 저런 죽일 년이 있느냐? 유몽이는 크게 노하여 애옥을 잡아오게 하였다. 유몽이는 애옥이란 이름은 몰랐으나 눈에 벗어나는 일이 있어 전에 집에서 쫓아내었던 계집이었다. 애옥이 잡혀오자 유몽인이 꾸짖었다. 이년, 내가 내 죄를 아느냐? 전년을 몹시 쳐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애옥의 볼기를 치기 시작하였다. 애옥은 매에 못 이겨 비명을 질렀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하였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주십시오. 어서 말해라. 예, 쇳내에게도 죄가 있기는 하오나 쇳내에게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뭐라고? 이 일은 별실마님과 같이 의논하여 쌌고 또 저에게 많은 놀이개를 주시기에 제가 부득이 한 일입니다. 저런 죽일 년이 그년을 몹시 쳐라. 더욱 심해진 매에 애옥은 비명을 질렀으며 유몽인 옆에 앉았던 애기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유몽이는 똑바로 첩 애기를 쳐다보았다. 보아라. 이래도 모른다고 하겠느냐? 여봐라. 인연을 잡아 가두어라. 유몽이는 벌떡 일어서서 발을 구르며 노발대발하였고 하인들을 시켜 애기를 광에 가두게 하였다. 어찌 그런 년이 다 있나? 유몽이는 애옥보다도 첩인 애기가 더욱 미웠다. 첩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본실을 투기하여 죽이고자 하였다니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달려와서 급한 소리를 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무엇이냐? 고방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뭐라고? 애기가 도망쳤다는 것이다. 유몽이는 주먹을 휘두르며 하인들을 나무랐고 여러모로 애기를 찾게 하였다. 다만 찾으라는 것만이 아니었고 보거든 어디에서든 지체 말고 죽여버리라고 하였다. 마침내 애기는 잡혔다. 유몽이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으나 집안에는 잇따라 여러 가지 기괴한 일이 생겼다. 유몽인의 고향 농장에 있는 곡간 세 곳에는 그의 수확한 곡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곡간 중에 하나에 불이 나서 화염이 치솟아 하늘에 가득하였다.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불을 껐는데 다 끄고 나자 놀랍게도 한 점의 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튿날 밤 또다시 다른 곡간에 불이 나서 이웃 마을 사람들이 와서 꺼주었는데 역시 불탄 흔적이 없었다. 셋째 날도 전처럼 다른 곡간에 불이 나 이웃 사람들과 함께 끄고자 했으나 이웃 사람들이 불을 끌어오지 않으며 말했다. 이틀 동안 귀신이 장난친 것이지 진짜 불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갈 필요가 없다. 이날 밤 마지막 곡간의 곡식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 한 해 농사지은 곡식이 곡간채 다 타고 남은 것이 없었다. 며칠 있으니 부인 신씨가 병이 더해 죽었다. 또 이때부터 밤이 되면 처음 듣는 여인의 곡성이 집안 곳곳에서 들렸다. 참다 못한 유몽이는 다시 하인을 무당 복동에게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죽은 내게의 넋이 아직
이승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가지 흉한 일을 벌이는 것이옵니다. 유몽이는 이를 갈았다. 그년 참 살아서도 저주하고 집안을 소란하게 하더니 죽어서도 이따위 짓이란 말이냐? 유몽이는 생각다 못해 지옥에 있는 10대 왕인 시왕에게 3차례나 하소연하는 글을 지어서 죄를 지냈다. 그러자 그 후로 다시는 기괴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 유몽인의 호소를 듣고 지옥의 사신이 에게의 넋을 잡아갔기 때문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